치매 환자를 돕기 위한 장기 요양 5등급 제도 시행으로 치매 진단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만 진단 받기가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또 발생하고 쌀 시장이 개방되는 데다 최근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돼지 구제역이 잇따라 발병하면서 휴가철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경북 지역의 돼지고기 소비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폭염에 지치기 쉬운 쉼신을 요즘 운동으로 달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으로 여름나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 우리 지역은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은데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북상하고 있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더워도 너무 덥다 싶으셨죠.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7.5도, 경산은 39.9도까지 치솟으며 말 그대로 뜨거운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점차 받기 시작하면서 하늘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12호 태풍 나크리는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 150km 부근까지 북상해 있는데요. 크기는 중형급 태풍으로 크지는 않지만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우리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지난달부터 가벼운 치매 환자를 위해 장기 요양 5등급 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정부가 각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매 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이 늘고 있지만 시행 초기 혼선 탓에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80대 노모가 치매로 치료를 받고 있던 신종철 씨는 새로 치매 특별 등급이 생겨 매달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보험공단은 대구 경북 900개에 가까운 병의원에서 뗄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요구했고 신 씨는 하루 휴가를 받아 80 노모와 병원을 전전했지만 의사소견서를 좀처럼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뭐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현장 가면은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소견서에 있는 치매 진단 항목. 치매 환자라는 진단을 내리기에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했고 제도 시행 초기라 이와 관련해 6시간 교육만 받은 의료계도 일 처리에 서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에 치매 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기존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으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치매 증상을 보이지만 아직 정확한 치매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치매 진단과 함께 소견서를 발급하는 의료기관을 찾아야 두 걸음 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치매 5등급 시행 한 달 만에 대구 경북에서는 370여 명이, 전국에서는 2,600여 명이 새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달 76만 6천 원가량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대구시가 해외 여행객들에게 에볼라 출혈열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아프리카 기니와 주변 국가에서 에볼라 출혈열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지역으로 여행을 갈 지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감염 경로가 호흡기 전파가 아닌 혈액이나 체액에 밀접한 접촉인 만큼 감염 환자나 감염 동물과의 접촉 등을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는 에볼라 출혈열의 주요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복통, 설사이고 잠복기는 이틀에서 21일 정도로 치사율이 25%에 달하지만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가 없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시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와 내년 3월에 실시될 예정인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정보 수집과 위법 행위 예방 그리고 단속 활동을 지원할 공정선거 지원단을 모집합니다.
대구는 16명, 경북은 84명을 공개 모집하며 오는 4일부터 13일 사이에 선관위로 접수하면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선발합니다. 선발된 사람 가운데 상시 공정선거 지원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조합장 선거 공정선거 지원단은 다음 달 21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종시뜰 듯 보이던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고 쌀 시장이 개방되는 등 농촌의 앞날이 밝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농민들의 한숨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획득을 불과 2개월 앞두고 3년 전 축산 농가를 초토화시켰던 악몽이 되살아났습니다. 올해는 이른 추석 탓에 과일 선물 대체제로 쇠고기가 많이 팔릴 것으로 기대했던 농민들은 소비가 줄지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소비자들의 어떤 위축에서 소비가 들 때가 싶어서 정말 큰 명기를 두고 걱정거리가 됩니다. 쌀은 더 걱정입니다. 쌀 시장이 완전 개방되면서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농민 10배에 해당하는 300마지기 논농사를 짓는 베테랑 농민은 앞날이 막막합니다. 쌀 농가들 스스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정부가 무슨 대안을 세워줘야 되는 거지. 정부가 대안을 안 세워줄 것 같으면 우리 쌀은 그야말로 갈 자리가 없습니다. 가뭄도 심상치 않습니다. 밭작물은 수확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들어가고 있고 논에도 물을 대지 못해 아우성입니다. 포항에서 가장 넓은 흥해들역 아래쪽에는 거의 20일째 논이 말라 있습니다. 포항 지역 평균 저수율이 60%를 넘어 당장 급하지 않다는 포항시의 설명과는 달리 포항 곡창 흥해까지 마르고 있는데도 농어촌 공사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장, 시의원들 나와가지고 이걸 해결해달라. 이러니까 원래는 안 되고 해결해주겠다고는 얘기하지만 언제 될란지. 대책도 없이 정부는 농업 선진국들과 FTA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농촌 경제는 서서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주민참여 예산제가 알맹이 없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취지를 살리고 내실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경북교육청이 설명회나 공청회, 토론회는 한 번도 열지 않고 인터넷 설문조사나 주민참여 예산방 운영 등 실효성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주민 예산 교육과 조례 제정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곳 모두 자사고로 재지정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김천고등학교와 포항제철고 등 경북의 자사고 2곳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이 지정기간을 내년 3월 1일부터 5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자체 평가와 서면 평가, 현장 방문 평가 등을 거친 결과 운영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에서는 개성고등학교가 5년 더 연장됐고 경신고와 대건고, 경일여고 등 나머지 3개 학교는 2010년에 자사고로 지정돼 내년 상반기에 재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축산과 관련한 전염병이 발병하면 해당 축산물 소비가 줄어들곤 하는데요. 구제역이 발병하면서 이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돼지고기 소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가철인데도 삼겹살을 비롯한 돼지고기가 덜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4일 의성군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병한 이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점포망을 갖춘 한 대형마트가 최근 일주일 동안의 돼지고기 매출을 조사했더니 구제역 발병 이전보다 평균 2.8% 떨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에서의 감소율은 7.5%로 전국 평균보다 더 커서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 매출이 전국 평균 한 2%대 역신장을 하고 있으나 대구 지역은 약 한 7%대 매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의성과 고령 등 경북에서 발병한 것이 소비 심리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같은 기간 수입 쇠고기와 갈치, 고등어 매출이 20% 이상 급증해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구제역이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전염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 발생 특성상 50도 이상 되는 그 열에 가면은 구제역 발생 파괴되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익혀 먹으면은 전혀 이상이 없고요. 경상북도는 또 구제역 의심 증상이 있는 돼지는 모두 살처분했으며 방역과 예찰을 강화해 구제역에 걸린 돼지는 절대 유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채소 풍년으로 휴가철 인기 채소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휴가철 수요가 늘어나는 이 적상추 4kg의 최근 한 달 평균 도매 가격은 15,800원으로 지난해보다 41% 떨어졌습니다. 깻잎 2kg의 평균 도매 가격은 1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5% 떨어졌고, 오이와 애호박 가격은 지난해 절반 수준입니다. 이는 올해 일사량이 풍부한 가운데 비 피해가 없는 등 채소 작황이 좋아서 생산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구 칠곡 주민들로 구성이 된 팔거 역사문화연구회는 어제 칠곡 향교에서 특강을 갖고 대구시와 경북 칠곡군이 태전, 구암, 읍내 등 8개 동 일대의 역사와 문화, 전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칠곡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칠곡군의회와 대구 북구의회가 대구도시철도 3호선 역 가운데 칠곡역이 칠곡군 이름과 중복된다며 명칭 변경을 요구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칠곡역 명칭을 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폭염에 지치기 쉬운 심신을 운동으로 달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차례 땀을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상쾌함이 증가된다고 하는데요. 운동으로 여름나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이호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동시 옥동의 한 필라테스 스포츠센터. 여성 회원들이 공을 이용해 팔과 다리 근육을 늘리고 수축시키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에겐 밴드도 좋은 운동기구입니다. 밴드의 탄력으로 팔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어깨 근육도 이완시킵니다. 그전에 허리도 아팠고 약간 빈혈도 있었는데 하면서 허리도 많이 나아졌고요. 그리고 좀 더 생활이 더 활기차진 것 같아요. 필라테스 운동은 연속적으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통증 없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게 특징입니다. 부드럽지만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운동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만들어주고 바디라인을 잡아주기 위해서 또 특히 다이어트 목적으로 여름에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복싱 체육관. 회원의 70% 이상이 여성이라는 이 체육관에는 권투 장갑을 끼고 샌드백을 치는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30도가 넘는 폭염 속이지만 이들은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찬 체육관에서 원투 스트레이트에 줄넘기까지 더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복싱이 맞대결이 아닌 운동으로 변신하면서 여성들의 체력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체력도 보강해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운동을 시작했어요. 예, 복싱은 유산소, 무산소 복합 운동으로서 여자분들 다이어트에 최상의 조건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 짱입니다. 폭염 속에 지치기보다 이처럼 운동으로 한 차례 땀을 흘리고 나면 상쾌함이 더 증가한다고 운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경상북도가 제7회 경상북도지사배 e스포츠 대회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달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상주시 실내체육관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와 하드스톤, 스페셜 포스 등 6개 종목으로 나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은 오늘부터 24일까지 받는데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나 도내에 있는 학교의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회 국제 페트롤 잼버리가 오늘부터 6일까지 상주 강창나루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이 국제 페트롤 잼버리는 스카우트 회원국 초청 국제 야영대회로 45개 나라에서 8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동 주최기관인 경상북도와 상주시,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지난 3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야영장과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과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안전시설과 평탄화 작업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구미대학교는 2015학년도 입시에서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전문가 양성학과인 사이버 보안과를 비롯해 소방안전과와 로봇 메카트로닉스과 등 3개 학과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인원은 사이버 보안과 40명, 소방안전과 30명이고 로봇 메카트로닉스과 모집 인원은 기계, 자동차 공학부의 학부 단위 모집 인원 160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더워도 너무 덥다 싶으셨죠?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7.5도, 경산은 39.9도까지 치솟으며 말 그대로 뜨거운 하루였는데요. 오늘은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점차 받기 시작하면서 하늘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3도 가까이 오르겠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후텁지근한 날씨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12호 태풍 나크리는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 150km 부근까지 북상했습니다. 크기는 중형급으로 크진 않지만 매우 느린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 지역은 내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이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5도로 밤사이 열대야에 가까운 더위를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33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상주와 김천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역시 33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내륙 지역도 32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울진과 포항은 29도에 머물겠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경포대를 제외한 전국의 해수욕장에도 역시 비가 내리니까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물놀이 계획은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